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나서야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한참을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꼭 그 사람 얼굴이 아니라 그날 아침 냄새부터 떠올랐습니다. 밥솥에서 김이 새고 있었고 반찬은 전날 먹다 남은 멸치볶음이었고 그때는 그런 아침이 내 인생에서 특별한 장면이 될 거라고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땐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냥 하루가 시작되는 소리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아침이 이미 나를 그 사람 쪽으로 밀어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걸, 그것도 내 인생을 이렇게까지 뒤틀어 놓은 사람을, 그것도 죽기 직전에. 돌아보면 참 이상한데 사람이라는 게 꼭 그렇게 잊고 있던 기억을 평범한 날에 불러오더라고요.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고 있다가 문득 예전에 그 사람이 하던 말투가 생각났습니다. 말끝을 흐리던 습관 같은 거요. 그땐 그냥 성격이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말끝마다 숨겨진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을 하다 보니 자꾸 멈추게 됩니다. 어디까지 말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건 아직도 내가 혼자만 갖고 있어야 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마음속으로는 끝났다고 생각한 사람이었는데 이름을 다시 들은 순간 심장이 먼저 반응하더군요. 몸이 기억을 먼저 알아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미 다 지나온 줄 알았고 이미 다 정리한 줄 알았다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가장 큰 착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데서 멈춘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직도 그때에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아침 밥을 다 먹고 나서도 한동안 숟가락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고 텔레비전 소리만 방 안에 흘러다녔습니다. 그 평범한 장면을 다시 떠올리면 그 속에 이미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 사람 소식을 처음 들은 건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고 모르는 번호였고 원래 같으면 받지 않았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그냥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땐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냥 광고 전화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수화기 너머에서 그 이름이 나왔을 때 숨이 잠깐 막혔습니다. 소리를 들은 건 분명한데 의미가 바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름이라는 게 그렇게 오래된 감정을 단숨에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걸.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신발도 벗지 않은 채로 현관에 서서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그 장면이 참 우습기도 한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내가 다시 과거로 들어가는 첫걸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일부러 기억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흐려질 거라고, 나이가 들면 다 사소해질 거라고요. 그런데 전화 한 통으로 그 믿음이 아주 쉽게 무너졌습니다. 이름 하나가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다시 느꼈습니다. 전화를 끊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컵을 꺼냈는데 물을 따르다 말고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그 장면을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물이 컵 가장자리까지 차오르는 걸 보면서 이상하게도 예전 그 사람과 마주 앉아 있던 장면이 겹쳐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아무 상관없는 일상 속에서 기억이 갑자기 튀어나올 줄은요. 말을 하려다가 다시 멈췄습니다. 정말로 다시 만나야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모른 척하는 게 맞는 건지 스스로에게 몇 번을 물었습니다.
그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만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미 그 전화가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그날 하루는 유난히 길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마음은 계속 그 사람 쪽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하루 종일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처럼 무거웠는데 끝내 비는 오지 않았고 그게 더 사람을 답답하게 만들더군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날씨 같은 사소한 감각이 이렇게 또렷하게 기억에 남을 줄은요. 전화를 끊고 창가에 서서 밖을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은 보이지도 않았고 그냥 움직임만 보였는데 이상하게도 다들 나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나이를 먹었고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닌데 가슴 안쪽이 눌리는 것처럼 답답했고 숨을 깊게 쉬어도 시원하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건 몸이 먼저 알아챈 신호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그 사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걸요. 잠깐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은 켜두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 입만 움직이고 있었고 나는 그 위에 겹쳐서 다른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억이 덮어 씌워질 줄은요. 같은 장면을 보고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시간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마지막으로 본 날도 이렇게 흐린 날이었습니다. 그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끝이라는 걸, 다시는 볼 일 없을 거라는 걸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도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말로는 끝이라고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아직 정리하지 못한 말들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도 이름 하나에 이렇게 흔들리는 걸지도 모릅니다. 말을 하다 보니 다시 멈추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꺼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까지만 말해야 하는 건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침묵으로 덮어둔 시간이 이렇게 길게 이어질 줄은요. 돌아보면 이 인트로조차도 이미 그 사람에게로 다시 걸어가고 있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만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마음은 여러 번 그 사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처음 만났던 날을 다시 떠올리면 이상하게도 얼굴보다 목소리가 먼저 생각납니다. 그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말투가 부드러우면 사람도 그런 줄 알았고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건 내가 너무 쉽게 사람을 판단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목소리가 내 인생을 이렇게 오래 붙잡아 둘 줄은요. 그날도 별일 없는 하루였습니다.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고 버스에서 내려 골목으로 들어서는데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뒤를 돌아봤고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고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우연이라는 건 원래 그런 식으로 찾아오는 거라고요. 돌아보면 그 장면을 나는 여러 번 다시 꺼내봤습니다. 그때의 나는 경계심이라는 걸 거의 쓰지 않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사람이 다 비슷하다고 생각했고 크게 나쁜 사람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믿음이 바로 그 사람에게 가장 편한 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이미 한 발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는 걸요. 우리는 근처 분식집에 들어갔습니다. 테이블은 끈적했고 김이 오른 떡볶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런 사소한 장면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는 게 아마도 그때의 평범함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공간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내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늘 이렇게 아무 일 없어 보이는 순간에 시작됐습니다. 말을 하다 보니 잠깐 멈추게 됩니다. 내가 왜 그 자리에 앉았는지, 왜 바로 일어나지 않았는지 지금도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불편함을 느끼고도 무시하는 습관이 이렇게 큰 대가를 부르게 될 줄은요. 그 사람은 내 이야기를 너무 잘 들어줬고 고개를 끄덕였고 마치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있던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그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이 진짜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건 이해가 아니라 계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숨을 고르는지, 어떤 이야기에서 목소리가 낮아지는지, 그걸 다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 약점이 그렇게 천천히, 조용히 읽히고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나는 나도 모르게 그 사람 쪽으로 조금씩 방향을 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마주친 장면을 나는 한 번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같은 장면이 여러 번 겹쳐 떠오릅니다. 그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냥 비슷한 날들이 반복된 거라고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건 반복이 아니라 점점 좁혀오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시장 어기였고, 한 번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였고, 또 한 번은 내가 일부러 평소와 다른 길로 돌아가던 날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길을 바꿔도 결국 같은 얼굴을 마주치게 될 줄은요. 그는 늘 먼저 나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보기 전에, 내가 눈을 들기 전에 이미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그렇게 부담스러운데도 그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괜히 내가 예민한 거라고요. 사람 사는데 이 정도 불편함은 다 있는 거라고요. 어느 날은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가 유난히 무거웠고 계단을 오르다 잠깐 멈췄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우시죠? 라고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거절해야 했는데 그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잠깐 도와주는 거니까 괜찮다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손이 내 삶의 물건을 처음으로 들어 올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집 앞까지 따라왔고 그걸 이상하게 느끼면서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침묵이 허락이 될 수 있다는 걸요. 그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고 집안을 힐끗힐끗 보았습니다. 마치 구조를 머릿속에 그리는 사람처럼요. 그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냥 호기심일 뿐이라고요. 며칠 뒤 그가 우리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유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핑계는 항상 그랬습니다. 뭔가를 전해주러 왔다거나 근처에 왔다가 생각났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생각났다는 말이 그렇게 무서운 말이 될 수 있다는 걸요. 문을 열기 전 나는 손잡이를 잡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열지 말자 하고 생각했는데 또 그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미 몇 번 마주친 사람이니까 괜찮을 거라고요. 문이 열리고 그는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는 동작이 익숙했고 집안 공기를 금세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장면을 지금 와서 다시 떠올리면 숨이 잠깐 멎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집에 들어온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간 거였다는 거요. 그는 앉을 자리를 스스로 골랐고 내 물건들을 질문 없이 집어들었습니다.
차를 끓이는 동안 부엌에 서 있었는데 등이 따갑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돌아보지 않아도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멍하니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시선은 평가하는 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집이 어떤지, 이 사람이 얼마나 혼자인지, 어디까지 들어와도 되는지 말입니다. 그날 그가 했던 말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혼자 사시죠? 라고 질문처럼 말했지만 대답을 기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질문이라는 걸요. 나는 웃으면서 부정도 긍정도 아닌 소리를 했고 그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말을 흐리면 넘어갈 거라고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마치 확인했다는 얼굴이었습니다. 그가 돌아간 뒤 집안이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시계 초침 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고요가 이렇게 불안할 수 있다는 걸요. 나는 집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창문은 괜찮은지 괜히 확인하면서도 스스로를 비웃었습니다. 그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요. 하지만 돌아보면 그날 이후로 나는 문을 잠글 때마다 그 사람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계단 소리만 들려도 귀가 먼저 반응했고 초인종 소리에 심장이 먼저 내려앉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공포의 시작이라는 걸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나는 그 사람의 그림자 안에서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의심이라는 게 하루의 일부처럼 붙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내가 괜히 예민해진 거라고, 나이 들면 원래 이런 생각이 많아진다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의심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아주 천천히 습관처럼 자리 잡았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창문부터 보게 됐고 현관 쪽 소리에 먼저 귀가 열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람 마음이 이렇게 조용히 달아간다는 걸요.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나가던 쓰레기 버리러 가는 시간도 그땐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냥 일상의 동선일 뿐이라고 어느 순간부터는 시간을 재게 됐습니다. 이 시간에 나가도 될까? 엘리베이터에서 누굴 만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돌아보면 나는 이미 혼자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주 연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매일 전화하는 것도 아니고 문자를 쏟아내는 것도 아니었는데 꼭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타났습니다. 그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우연이라는 게 가끔은 그렇게 작동한다고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타이밍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내가 조금 안정을 찾았을 때, 내가 잠깐 웃고 있었을 때, 꼭 그때였습니다. 어느 날은 아무 연락도 없던 날이었습니다. 집에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있었고, 밥도 대충 먹고, 소파에 누워 멍하니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그 평범한 하루가 끝나갈 즈음, 현관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누가 지나가는 소리였는지 그냥 바람 소리였는지는 지금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 몸이 먼저 굳어버린 이유를요. 그 소리가 나던 장면을 나는 지금도 여러 번 다시 떠올립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괜히 놀랐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난 뒤에 같은 장면을 다시 꺼내보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땐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아무 일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달랬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건 몸이 위험을 먼저 감지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머리는 부정했지만 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만났던 날도 그렇습니다. 낮이었고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고 그래서 더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 일도 못할 거라고요. 그는 웃으면서 인사를 했고 안부를 물었고 아주 사소한 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자꾸 주변을 훑는 게 보였습니다. 나를 보는 눈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환경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누군가를 본다는 게 꼭 얼굴을 보는 건 아니라는 걸요. 그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출구는 어디인지, 사람들은 얼마나 있는지, 그런 걸 먼저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앞에서 괜히 말을 많이 했고 필요 없는 설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말이 많으면 긴장이 덜 보일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건 오히려 나를 더 드러내는 행동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일부러 발걸음을 느리게 했습니다. 뒤에서 오는 소리가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게 될 줄은요. 가끔은 내가 나를 감시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스스로에게 보고하듯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그 사람은 내 옆에 없을 때조차도 내 하루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생각이 더 커졌습니다. 불을 끄고 누우면 낮에는 애써 밀어낸 장면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이 문 앞에 서 있던 모습, 집안을 둘러보던 시선, 혼자 사시죠? 라고 말하던 목소리. 그때는 몰랐습니다. 기억이라는 게 이렇게 자꾸 방향을 틀어 같은 사람에게로 돌아올 줄은요. 그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질 거라고요. 하지만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구체적인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메모를 하기 시작했고 만난 날짜를 떠올려 적어봤고 어디서 마주쳤는지도 정리해봤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스스로를 지키는 행동인지 아니면 공포에 갇힌 행동인지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나는 이미 정상적인 판단의 기준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조차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나는 사람을 만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약속을 먼저 잡지 않았고 누군가 만나자고 하면 이유부터 생각했습니다. 그날은 왜 만나자는 건지, 그 시간에 꼭 나가야 하는 건지, 괜히 핑계를 만들 수는 없는지부터 떠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몸은 가만히 있는데 마음이 먼저 하루를 다 써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자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나는 매일 그 사람을 의식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안 나타나겠지 하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오늘은 어디쯤에서 마주치게 될까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상한 상태인지 그때는 스스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나 혼자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만 여겼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전화도 없었고 초인종도 울리지 않았고 지나가는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은 조금 편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 불을 끄고 누웠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왜 아무 일도 없지? 그 생각이 들자마자 심장이 다시 빨라졌습니다. 그 장면을 나는 여러 번 떠올려 봤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 천장을 보고 있던 그 순간을요. 그때는 그냥 불안하다고만 느꼈는데 시간이 지나 같은 장면을 다시 생각해 보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나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주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잘 지내시죠?
그 한 줄이었습니다. 답장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답하지 않으면 무례한 사람 같을 것 같았고, 답하면 다시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그 사이에서 나는 한참을 휴대전화를 들고만 있었습니다. 결국 짧게 답을 보냈습니다. 네, 잘 지내요. 보내고 나서 바로 후회했습니다. 손이 먼저 움직였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이미 정해진 길을 그냥 따라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메시지가 올 때마다 오기 전부터 이미 내용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점점 더 내 말을 대신 정리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먼저 말했고, 내가 느끼는 감정을 대신 정의했습니다. 요즘 좀 힘들어 보이시네요 라고 말하면서요.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힘들었지만 왜 힘든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편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을 다시 떠올리면 아주 사소한 장면입니다. 카페에 앉아 있었고 사람들도 많았고 커피 소리와 대화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는 내 감정을 내가 말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때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씩 떠올려 봤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내가 한 말보다 그 사람이 정리해 준 말이 더 또렷하게 기억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내 기억이 그의 말로 덮여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쓰려다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 즈음부터 나는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가 어색해졌습니다. 예전엔 아무 생각 없이 하던 이야기들이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사람들 말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자꾸만 비교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렇게 보지 않는데 그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했지 하고요. 한 번은 지인이 나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어 보인다고요? 그 질문 앞에서 나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고 말하기엔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있다고 말하기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내가 이미 설명하기 어려운 상태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요. 집에 돌아와서 문을 잠그고 가방을 내려놓고 불을 켰습니다. 그 평범한 동작들이 그날은 유난히 느리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거울 앞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좀 달라 보였습니다. 크게 변한 건 없는데 눈이 낯설었습니다. 그 눈으로 나를 보는 사람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직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닐까? 그런데도 나는 그 생각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멈췄고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그게 나의 방식이었습니다. 불편한 진실은 아직은 보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나중에 얼마나 큰 값을 요구하게 될지는 그때는 아직 제대로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기억이 자꾸 되돌아왔습니다. 처음엔 그날 카페에서의 장면이었고, 그 다음엔 집 앞에서 그 사람을 마주쳤던 순간이었고, 또다시 밤에 불을 끄고 누워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장면들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덩어리처럼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그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냥 내가 예민해서 같은 생각을 반복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다시 떠올려 보면 그건 생각이 아니라 경고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카페에서 그 사람이 했던 말을 나는 며칠 동안 곱씹었습니다. 힘들어 보이신다 라고 했던 그 한마디요.
그때는 위로처럼 들렸고 누군가 나를 제대로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혼자 그 말을 다시 되뇌다 보니 이상한 점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나는 그날 힘들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장면을 다시 떠올리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때의 나는 웃고 있었고 특별히 힘든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단정하듯 말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라고. 그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냥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말은 질문이 아니라 방향 제시였던 것 같습니다. 집안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다가도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물소리가 커서 생각을 밀어내기 쉬운 순간인데도 이상하게 그 목소리는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반복해서 떠오르는 말이 점점 내 생각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거요. 나는 나 스스로에게도 나 요즘 힘든가 하고 묻게 됐습니다. 그 질문을 던진 순간을 나는 기억합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해는 이미 져 있었습니다.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생각이 내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왔다는 사실을 그땐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건 순전히 내 마음에서 나온 질문이라고요. 며칠 뒤 나는 그 사람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용건은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냥 안부 비슷한 말이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한참 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답장이 올지 말지보다 내가 먼저 연락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관계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라는 걸요. 그가 보낸 답장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역시 연락 올 줄 알았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기분이 묘해졌습니다. 반가움도 있었고 동시에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그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냥 말버릇이 조금 직설적인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돌아보면 그 말은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다는 식이었습니다. 같은 장면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그 문장을 읽고 나는 웃으면서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당시에 나는 그 말이 왜 걸리는지 정확히 말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다시 생각해 보니 그 말 속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미 예정된 흐름 안에 내가 들어와 있다는 전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 무렵 나는 자주 혼잣말을 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머릿속으로 계속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상한 건가 아니면 이 사람이 특별한 건가 아니면 둘 다 아닌가. 그 질문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됐습니다. 그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곧 사라질 거라고요. 하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질문은 점점 단순해졌습니다. 만나도 괜찮은 사람인가 아닌가. 그런데 그 질문에 답하려고 할수록 판단 기준이 흐려졌습니다.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익숙해졌다는 감각이 더 앞서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신호인지 그때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집 안정리를 하다가 괜히 서랍을 전부 열어봤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그냥 손이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집 구조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생활의 리듬까지 알고 있는 게 아닐까? 그 생각을 하자 손이 멈췄습니다. 그 순간을 나는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서랍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고 손에는 오래된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조금 빨라졌고 숨이 얕아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두려움이라는 걸요.
그냥 머리가 복잡하다고만 느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앞서 생각하지 말자고요. 괜히 혼자 소설 쓰지 말자고요. 그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 말이 나를 진정시키는 말이라고요. 하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 말은 경고를 눌러버리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곧 다음 단계로 나를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건 아주 사소한 계기였습니다. 정말로 별것 아닌 일이었고, 그래서 더 오래 걸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집에 있었고, 오후 햇빛이 거실 바닥에 길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나는 바닥에 앉아 우편물을 정리하고 있었고, 광고지와 고지서 사이를 무심하게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낯선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사람 이름이야 어디에나 있으니까요.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멈췄습니다.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읽었고 그 다음에 주소를 봤습니다. 그 순간 숨이 조금 얕아졌습니다. 주소가 내가 아는 주소와 너무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그 장면을 나는 여러 번 다시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을요. 그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내가 괜히 연결짓고 있다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같은 장면을 다시 생각해보면 그건 분명히 이상한 장면이었습니다. 우편물 하나가 사람을 그렇게 멈춰 세울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바깥을 보려고 했던 건 아닌데 몸이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자꾸 맴돌았습니다. 어디서 봤더라, 언제 들었더라, 그렇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이 전화할 때 메시지에 남겼던 서명. 아주 작게 그냥 이니셜처럼 적혀 있던 그 이름의 일부가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조각들이 이렇게 맞춰질 줄은요. 나는 다시 바닥으로 돌아와 우편물을 하나하나 다시 펼쳤습니다. 손이 빨라졌고 동시에 마음은 이상하게 차분해졌습니다. 뭔가를 찾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정확히 뭘 찾고 있는지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만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그 사람에게서 받은 메시지들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오래된 것부터 하나씩 위로 올리면서요. 그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간 말들이라고요. 그런데 다시 보니 이상한 공통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은 정보를 그는 너무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다시 떠올리면 그때의 나는 스스로를 변호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야. 동네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지. 그렇게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나서 같은 메시지들을 다시 보면 그건 우연으로 넘기기에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내가 집을 비운 날, 내가 아팠던 날, 내가 누구를 만났던 날이 묘하게 겹쳐 있었습니다. 나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뭔가를 확인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검색창에 그 사람 이름을 쳤고 잠시 망설였다가 엔터를 눌렀습니다. 그 순간 손끝이 조금 차가워졌습니다. 화면이 바뀌는 몇 초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나온 정보는 별거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기록들이었고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려고 했습니다. 역시 내가 너무 앞서갔구나 하고요. 그런데 화면을 조금 더 내리자 익숙한 주소가 다시 보였습니다. 아까 우편물에서 봤던 그 주소였습니다. 정확히 같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가까웠습니다. 그때 나는 의자를 뒤로 밀었습니다. 소리가 조금 크게 났고 그 소리에 나 스스로 놀랐습니다.
집안에는 나 혼자뿐이었는데도요.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고 그 다음엔 오히려 조용해졌습니다. 그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고요. 아직은 단정 지을 단계가 아니라고요. 하지만 같은 장면을 다시 떠올려 보면 그때 이미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른 척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이 내 일상 가까이에 있다는 것, 생각보다 훨씬 오래전부터라는 것, 그걸 인정하면 그동안의 많은 장면들이 전부 다른 의미를 갖게 될 것 같아서 나는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 있어도 눈앞에 화면이 떠올랐고 주소 숫자들이 계속 겹쳐 보였습니다. 한 번은 일어나서 다시 컴퓨터를 켰다가 또다시 껐습니다. 확인하면 더 많은 게 나올 것 같아서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고요. 아침이 되자 어제의 생각들이 조금 흐려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괜히 안심했습니다. 역시 밤에만 괜히 커지는 생각이었구나 하고요. 나는 아침을 먹고 평소처럼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머릿속 소음을 씻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수건을 개다가도 그 주소 숫자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알고 있었던 시간이 내가 그 사람을 안 시간보다 훨씬 길었던 건 아닐까?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잠깐 미끄러졌습니다. 접시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다시 일상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깨달음이 곧 모든 걸 무너뜨리는 시작이 될 줄은요. 하지만 돌아보면 그 순간이 바로 첫 번째 반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우연히 내 삶에 들어온 게 아니라 이미 그 안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제야 제대로 마주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확실하게 알게 된 순간은 생각보다 훨씬 비참했습니다. 드라마처럼 번쩍하는 깨달음이 아니라 아, 이제 끝났구나. 그 말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별일 없이 집에 있었습니다. 우편물을 정리하다가 손이 멈췄고 그 이름이 보였고 그 주소가 보였고 그 다음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비명이 나오지도 않았고 심장이 터질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숨이 아주 얇아졌습니다. 마치 내가 사라지고 있는 것처럼요. 그 주소는 내가 아는 주소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를 설명할 수 있는 주소였습니다. 한두 자리만 달랐고 그게 더 끔찍했습니다. 이 장면을 나는 지금도 여러 번 떠올립니다. 그때의 나는 스스로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이건 우연이야. 동네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그 말을 하는 동안 내 손은 이미 컴퓨터를 켜고 있었습니다. 검색창에 그 사람 이름을 치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확인이 아니라 인정으로 가는 동작이라는 걸 몸이 먼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화면에 정보가 하나씩 뜨는데 처음엔 별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안심했습니다. 그래, 내가 미쳤지. 내가 너무 앞서갔지. 그런데 스크롤을 조금 더 내렸을 때 다리가 풀렸습니다. 같은 동, 같은 층, 같은 방향. 그 순간 지금까지의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뒤집혔습니다. 그 사람이 우연히 나를 만난 게 아니라 이미 나를 알고 있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웠습니다. 처음 이름을 불렀던 날, 내 생활 패턴을 너무 잘 알고 있던 말들, 혼자 사시죠? 라고 했던 그 질문, 그게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의자를 밀다가 소리가 크게 났고 그 소리에 내가 놀랐습니다. 집안에 나 혼자 있었는데도요.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내 하루 안에 들어와 있었다고요. 그날 밤 나는 집안을 계속 돌았습니다. 문을 잠그고 또 잠그고 창문을 확인하고 불을 껐다 켰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무서운 건 밖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안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는데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사람이 이 집을 이미 여러 번 그려봤을 것 같아서요. 그때 나는 알았습니다. 이건 불안도 아니고 의심도 아니고 이미 늦었다는 감각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감각은 다음 날이 되어도 전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알고 나니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부 따로따로 흩어져 있던 장면들이 한 줄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걸 이해라고 부르기도 싫었습니다. 그건 퍼즐이 아니라 이미 완성돼 있던 그림을 뒤늦게 보는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갑자기 다가온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조금씩이었습니다. 처음엔 인사였고, 그 다음엔 우연이었고, 그 다음엔 공감이었고, 그 다음엔 이해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카페에서 그가 내 말을 대신 이어주던 순간을요. 내가 말하다 멈추면 그가 자연스럽게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그땐 편하다고 느꼈습니다. 이해받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그건 이해가 아니라 조정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힘들다고 말하기 전에 이미 내가 힘들다는 전제로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외롭다고 말하기 전에 이미 혼자라는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그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상태를 고정시키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됐습니다. 부정하지 않으면 됐고 정정하지 않으면 됐습니다. 그렇게 나는 조금씩 내 감정을 넘겨주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무너뜨리려고 온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미 무너져 있는 자리를 자기 자리로 만들려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소름이 아니라 탈진이 왔습니다. 아,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차분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서두르지 않았구나. 그래서 내가 도망치지 않는 걸 확신하고 있었구나. 그 사람에게 나는 대상이 아니라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천천히 익숙해져야 하는 공간, 갑자기 바꾸면 안 되는 구조, 조금씩 손을 대야 하는 집 같은 것 말입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나를 떠올려 봤습니다. 혼자 살고 있고 일상이 단조롭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줄어들고 누군가 나를 이해해 준다는 말에 마음을 여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자 숨이 막혔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였다는 걸요. 내가 먼저 약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약한 지점을 차분하게 기다렸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사람과의 모든 대화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말의 순서, 침묵의 타이밍, 눈을 마주치던 순간들까지요. 그러다 보니 이상한 사실 하나가 분명해졌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거절하지 않을 거라는 걸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확신이 나를 가장 무너뜨렸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한 게 아니었습니다. 나를 사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이미 오래전에 끝나 있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알아차리기 훨씬 전부터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이 생각을 끝까지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완전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나는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많은 문을 스스로 열어준 뒤였다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다음 막으로 나를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야기를 순서대로 떠올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장면이 앞뒤로 튀었고 어떤 기억은 너무 선명해서 견딜 수가 없었고 어떤 기억은 손을 뻗으면 사라질 것처럼 흐릿했습니다. 말로 정리하려고 하면 자꾸만 같은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숨을 쉬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소파에 앉아 있다가 이유 없이 일어났습니다. 어디를 가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 있다가 다시 앉았다가 또 일어났습니다. 그 짧은 동작을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몸이 계속 자리를 바꾸고 있었는데 마음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정확한 표정이 아니라 눈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나를 바라보던 눈이 아니라 나를 계산하던 눈이었습니다. 그걸 인식하는 순간 가슴이 갑자기 내려앉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람이 눈 하나로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요. 아니, 그땐 몰랐다는 말조차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갑자기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전화를 걸 생각도 메시지를 보낼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손에 쥐고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화면이 꺼진 채로 거울처럼 나를 비추고 있었고 그 속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그 얼굴로 그 사람 앞에 서 있었던 기억이 겹쳐졌습니다. 그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늦게 따라왔습니다. 그 장면을 다시 떠올리면 그때의 나는 이미 말을 잃고 있었습니다. 질문을 받아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고 고개만 끄덕였고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상했는데 그땐 그냥 그 사람이 편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말이 없는 사람이 가장 다루기 쉬운 사람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자꾸 말을 삼키게 됐습니다. 혼잣말도 줄었고 전화 통화도 짧아졌습니다. 누군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머릿속으로 답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순간 내가 다시 누군가의 흐름 안으로 들어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현관 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만 나도 심장이 먼저 뛰었습니다. 창문을 확인하고 문을 확인하고 불을 끄고도 다시 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무서운 순간은 아무 소리도 나지 않을 때였습니다. 완전히 조용할 때 그 사람 생각이 가장 또렷해졌습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이미 늦은 건 아닐까? 빠져나올 수 있는 시점을 지나버린 건 아닐까?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 질문에는 답이 없었고 답이 없다는 사실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질문을 끝까지 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생각이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장면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처음 인사를 나누던 날 집 앞까지 따라오던 순간 혼자 사시죠? 라고 말하던 목소리. 그 장면들이 순서 없이 튀어나왔고 매번 다른 의미로 나를 찔렀습니다. 그땐 그냥 기억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건 회상이 아니라
침입이었습니다. 나는 거실 바닥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시계를 봤는데 시간이 거의 지나가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몇 분이었는지 몇 시간이었는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믿을 수 없는 게 될 수 있다는 걸요. 아니, 그땐 몰랐다는 말도 이미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아주 분명한 감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공포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완전히 비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감정이 사라진 자리만 남아 있었고 그 자리에 무력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몸은 살아있는데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말을 하다 멈췄습니다. 혼잣말조차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문장을 시작하면 중간에서 끊겼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어지는데 입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내 몸 어딘가가 이미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나를 마지막 선택 앞에 세우고 있었습니다. 말을 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침묵 속에 있어야 할지. 그 질문 앞에서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게 조금씩 흐려졌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다음 날이 시작되는 경계가 분명하지 않았고 아침에 눈을 떠도 밤에 하던 생각이 그대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잠을 잤는지 그냥 눈을 감고 있었는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몸은 움직였는데 내가 그걸 선택했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냥 해야 할 동작을 순서대로 넘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물을 끓이고 컵을 꺼내고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익숙한 동작들이 이상하게도 전부 남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집에서 오래 살아왔는데 처음 온 공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익숙함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요. 아니, 몰랐다는 말도 이제는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애쓴다는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밀어내는데 온 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남았습니다. 왜 나였을까?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 질문들은 답을 요구하지도 않으면서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과장해서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야기를 더 무겁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면 잠깐 안심이 됐습니다. 아직 내가 정상이라는 증거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같은 장면들이 너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눈빛, 말의 순서, 침묵의 길이까지요. 나는 아직도 그 사람을 다시 만났습니다. 만났다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완전히 끊었다고 말하기도 애매한 상태로요. 연락이 오면 바로 답하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무시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애매함이 나를 가장 괴롭혔습니다. 선택하지 않는 게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걸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혼자 밥을 먹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끝까지 다 말한다면 그 사람은 뭐라고 할까? 이해할까? 아니면 고개를 저을까? 그 질문을 하다 보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직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도망쳤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맞섰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뿐입니다. 그 자리가 안전한지도 확신할 수 없고 그렇다고 다시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위치입니다. 이 상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나도 모릅니다. 가끔은 거울 앞에 서서 나를 봅니다. 얼굴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눈이 다릅니다. 무언가를 계속 계산하고 있는 눈입니다. 위험을 먼저 찾고 말의 뒷부분을 먼저 읽는 눈입니다. 그 눈으로 살아가는 게 익숙해졌다는 사실이 가장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나는 아직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결론도 없고 교훈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어떤 관계는 끝나도 그 안에서 만들어진 감각은 오래 남는다는 것 말입니다. 그 감각이 나를 지금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가끔 멈춥니다. 말을 하다 멈추고 생각을 하다 멈추고 하루를 살다 멈춥니다. 그 멈춤 속에서 여전히 스스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나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미 너무 많이 달라져 버린 건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이야기는 답이 없는 채로 여기까지 와버린 걸지도 모릅니다.